19세기의 마을을 가로지르는 21세기의 소녀들. 아가씨.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특이했던 것이 있다. 그건 내가 유년기를 보낸 90년대 부산의 한 동네다. 내가 자란 동네에는 30년대에서부터 40년, 5, 6, 7, 8, 90년대가 모두 있었다. 부하빈, 근대와 전근대, 아름다움과 추앙 같은 극단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골목들을 헤매는 꿈을 꾼다. 그 동네는 1930년대 초 철도 관사가 있었던 지역이었다. 일본 강점기 일본인 기술자들의 숙소를 위해 만들어진 동네였고, 내가 자란 90년대에도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 동네는 어딘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섬 같았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볼 때마다 그 시절의 기시감이 깨어난다. 히데코가 살고 있는 집은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양건과 일본식 화관이 합쳐진 본체, 서재인 별채, 그리고 하인들의 숙소다. 극 초반, 이를 설명하는 사사키 부인의 태도와 대사에서는 건물만이 아니라 일식과 양식을 향한 선망이 모던의 세계로 편입된 우월감이 느껴진다. 양식과 일식이 하나로 붙은 건물과 별채인 서재. 말할 것도 없이 이 저택의 공간은 영화에서 주요한 모티브이자 무대이고, 감독이 재설정하고자 하는 관념 세계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내가 아이에서 소녀가 되어가는 사이에 동네에는 적산가옥과 양옥의 비율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해갔다. 적산가옥들은 동남아풍에 잘 꾸며진 일본식 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규모 있는 집들의 경우에는 해자 형식의 수로와 높은 둑이 있었다. 적산가옥은 대개 큰 적산가옥 본체에 서너 살림을 나눠 넣었다. 친구의 집은 가세가 변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비역 모양으로, 니은 모양으로 줄거나 늘거나 했다. 오빠는 골목의 적산가옥에 새를 든 영어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고, 그 과외에서는 영어로 규칙을 설명하는 카드게임을 하거나 NBA 비디오 같은 것을 시청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2세기 이상의 상상력과 삶의 방식이 공존했다. 잘 구획된 동네와 집의 경계들은 적어도 막무가내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허용되었다. 아이들은 골목에 뛰어나와 놀았고,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 보리차 같은 것을 동내고 부잣집 담벼락 안에 공을 차 넣었다. 물론 그런 이상한 혼종은 구옥의 신옥으로 변하는 속도와 함께 빠르게 정리되어 갔다. 친구들이 하나씩 사춘기를 맞을 무렵이었다. 당시에 나는 사춘기를 맞은 여자아이들의 위압 같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 유년의 기억이 어디 이 동네만의 것이겠는가. 이식된 근대의 시기를 지난 대한민국의 어디라도 수키와 히데코가 사는 서양식과 일본식이 반씩 섞인 골목이 있었을 것이다. 영화에서 별채 건물은 이 근대의 정체를 구체화하고 아가씨의 의미가 역전되는 무대가 된다. 별채는 이식된 근대의 욕망 그 자체로 보인다. 이모부의 서재와 서책에 대한 집착은 근대의 강박적 지식의 축적인 셈이다. 별채는 이모부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창고이자 폭력적인 감옥이기도 하고,
히데코와 이모가 신사들에게 전시되는 무대이기도 하며 낭독회의 아름다움, 변태적 욕망의 환상이 구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재밌는 점은 이모의 낭독이다. 이모의 낭독 장면은 아름다움과 천박함의 시선이 빠르게 오고 가지만 영화를 여러 번 볼수록 아름다움만 남는다. 연출되거나 암시된 특정 시각을 분리하고 보면 볼수록 정제된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아가씨라는 명칭처럼 말이다.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첫 헐리우드 연출작인 스토커의 다음 작품으로 어린 여자 인물이 주연이라는 점이나 페미니즘적인 주제 등으로 인해 연속되는 인상을 준다. 감독 스스로도 소녀 3부작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니 아마도 어느 부분에서는 아가씨와 스토커의 산책로는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도드라져 보이는 연결성은 스토커와 마찬가지로 녹색의 사용이다. 스토커에서 녹색이 숲, 들판, 원초적이고 야생적 에너지 등과 연결되었던 것에서 나아간다. 히데코의 녹색 드레스는 극초반 이모가 목을 맨 정원이나 서재를 장식하는 분재 등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 푸른 모티브의 컬러는 수키의 짙은 남색과 만나 새벽의 들판, 안개자욱 한강, 달빛 바다 등으로 개방 확장된다. 둘은 일본식 정원으로 표상되는 정형의 세계에서 안개, 숲, 강가와 같은 비정형의 세계로 보기 좋은 녹색에서 그 빛과 질감을 다 가늠할 수 없는 다층의 세계로 탈출한 것이다. 두 영화를 번갈아 보면 곳곳에 연결된 모티브나 상상력의 산책로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태극기 집회에 대한 뉴스나 독재를 숭배하는 군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절망감에는 이식된 근대를 겪은 한계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다. 어쩌면 우린 아직 전근대의 골목 어귀를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근대라는 욕망의 폭력에 대한 여성의 대항이 곧 아가씨라는 명칭의 회복이다. 우리는 아직 사춘기를 지난 소녀들이 표현하는 위약의 정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이 박찬욱의 소녀들은 암시한다. 이것은 세계를 향해 역전을 예고하는 저항임을. 아마도 소녀들의 손에 의해 세계는 찢어 갈겨질 것이다.